밤마다 나타나는 도깨비 총각 마이너스 처녀가 선택한 놀라운 결혼 어우야당. 그는 다름 아닌 도깨비였습니다. 부모들은 기겁했지만 처녀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는데요. 저는 그분과 결혼하겠어요. 과연 인간과 도깨비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 실제 기록인 어우야담에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월선과 평화로운 마을의 일상. 조선 중종 때의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한 작은 마을에 월선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달처럼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20살의 처녀였지요. 월선은 키가 적당히 크고 자태가 우아했으며 특히 맑고 영롱한 눈빛이 마치 가을 하늘의 별처럼 빛났습니다. 월선의 아버지는 김진사라는 분으로 비록 벼슬에는 나아가지 않았지만 학문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선비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양반집 교수 출신으로 예의범절이 바르고 현명한 분이었어요.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월선은 글도 잘 읽고 바느질과 요리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김진산의 집은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기와 집이었습니다. 앞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뒷마당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가꾼 채소밭이 있었지요. 집 옆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러 여름에는 시원한 물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월선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린 후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상적인 일들이었지만 월선은 모든 일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특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서 마을 안악들이 종종 찾아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월선아, 이 옷감으로 어떤 옷을 지으면 좋을까? 아주머니, 이 색깔이면 저고리를 지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선을 따라 자르시면. 월선은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월선을 좋아했지요. 오후가 되면 월선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한문 공부도 하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고전 소설들도 읽었어요. 특히 춘향전이나 심청전 같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읽을 때마다 등장인물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춘향이는 왜 그렇게 이몽룡을 기다렸을까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다, 월선아.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월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김진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머니는 마을 소식을 전했으며 월선은 책에서 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오늘 최 아저씨네서 아들 장가 보낼 집을 알아본다고 하더구나.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월선이도 이제 시집갈 나이인데. 어머니가 말씀하시자 월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런 생각 안 해요. 호옥, 우리 딸이 부끄러워하네. 하지만 월선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다. 사실 월선에게는 여러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름답고 현숙한 월선을 며느리로 맡고 싶어 하는 집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월선은 아직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서 정해주시는 분이라면 좋은 분이겠지만 저도 그분과 마음이 통했으면 좋겠어요. 월선의 이런 마음을 아는 부모님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지요. 밤이 되면 월선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쯤 저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까요? 춘향이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월선은 이런 생각을 하며 달에게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런데 월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매일 밤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깊은 곳에서 한 존재가 월선의 아름다운 모습과 순수한 마음에 깊이 반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매일 밤 월선이 달을 바라보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언젠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닌 도깨비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높은 지위의 도깨비 족장이었지요. 신비한 총각의 등장과 밤마다 이어지는 만남.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보름날 밤이었습니다. 월서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당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우리 집에? 월서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한 젊은 총각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하며 흰색 한복을 입은 모습이 마치 선인 같았지요. 얼굴은 조각상처럼 잘생겼고 특히 눈빛이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총각은 월선이 있는 창가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선 낭자.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자입니다. 오늘 밤 달이 아름다워서 나와보니 낭자께서도 달을 감상하고 계시는군요. 월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아는 낯선 총각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고 오히려 신비롭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총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에 월선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다는 소문은 멀리까지 퍼져 있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군요. 월선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낭자께 무례를 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달밤에 혼자 달을 바라보는 낭자의 모습이 너무나 고상하여 감히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총각의 말투는 정중하고 교양 있었습니다. 월선은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공자께서는 어디에서 오셨나요? 이 늦은 시간에 홀로 다니시는 것이 위험하지 않으신지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근처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밤길은 저에게 익숙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그날 밤 창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총각은 학식이 깊어서 시와 문학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월선이 좋아하는 고전 소설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낭자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춘향전을 좋아해요.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감동적이거든요. 아, 춘향전이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춘향이의 절개와 이몽룡의 진심.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월서는 총각의 깊이 있는 말에 감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시간이 흐르자 총각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낭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늦은 시간이니 물러가겠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내일 밤에도 이렇게 찾아와도 될까요? 월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이 알면 큰일이겠지만 이 신비한 총각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들키지 않게 조심히 오세요. 총각은 기뻐하며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밤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순식간의 말이에요. 다음 날 밤 총각은 약속대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낭자께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산에서 피는 꽃인데 낭자의 아름다움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월선이 그 꽃을 받아보니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향기도 은은하고 신비로웠어요. 이런 꽃은 처음 봐요. 정말 아름답네요. 이 꽃은 보통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곳에서 피는 꽃입니다. 하지만 낭자만큼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지요. 이렇게 며칠 동안 밤마다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총각은 항상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떤 날은 신기한 꽃을, 어떤 날은 아름다운 돌을, 또 어떤 날은 달콤한 과일을 가져왔지요. 모두 평범한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월서는 점점 이 신비한 총각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외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따뜻하고 지혜로웠어요.
월선이 고민이 있으면 잘 들어주고 좋은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공자는 정말 특별한 분이세요.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으셨나요? 저는 평범하지 않은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총각은 가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지만 월선은 그저 그가 특별한 집안 출신이거나 깊은 산에서 수행한 선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도깨비 정체 발각과 마을의 소동.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의 최 영감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김진사 집 마당에서 희미한 빛이 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저게 뭐지? 최 영감은 나무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남자는 키가 매우 크고 머리 위에 작은 뿔 같은 것이 있었으며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땅에서 한 뼘 정도 떠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짓 하나로 아름다운 꽃들을 공중에 피워내더니 월선이 있는 창가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저게 도깨비구나. 최 영감은 깜짝 놀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소란에 빠졌습니다. 최 영감이 본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거든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김진사 집에 도깨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도깨비라고요? 설마요. 정말이에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키도 크고 머리에 뿔도 있고 하늘에 떠다니면서 신기한 일들을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최 영감의 말이 워낙 구체적이어서 점점 믿게 되었어요. 게다가 며칠 전부터 김진사 집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럼 월선이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도깨비가 처녀를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빨리 김진사님께 알려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도깨비라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집은 늘 평온했는데. 하지만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자 김진사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월선이 평소와 달리 밤늦게까지 창가에 앉아 있고 이상한 꽃들을 방에 두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날 밤 김진사는 아내와 함께 몰래 월선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월선이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밤중이 되자 정말로 신비한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김진사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최 영감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 총각은 분명히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월선이 그 존재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저것이 정말 도깨비로구나. 김진사는 경악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도깨비와. 어머니는 기절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그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도깨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진사 부부는 월선을 불러 진실을 물었습니다. 월선아, 밤에 너와 만나는 그 총각이 누구니? 월선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월선아,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 월선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최근에 그분이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설령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그분을 좋아해요. 그분은 저를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며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거든요. 김진사는 화가 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도깨비와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한다는 거냐? 아버지, 사랑의 종족이 따로 있나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월선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월선아, 엄마 마음을 생각해라. 도깨비와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니? 아이는? 미래는? 어머니, 저는 그런 것들보다 지금 이 마음이 더 소중해요. 부모의 반대와 처녀의 놀라운 결심. 며칠 동안 집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어른들이 번갈아 찾아와서
월선을 설득했어요. 월선아, 정신 차려라. 도깨비와 사람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니? 그런 괴물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마을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월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녀는 그 총각, 아니 도깨비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얼마나 선량하고 지혜로운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도깨비가 다시 나타났을 때 월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공자님, 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공자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도깨비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낭자를 만날 수 없겠네요. 낭자에게 누가 될까 봐 걱정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공자님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도깨비든 사람이든 저에게는 공자님이 소중해요. 도깨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신가요?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도깨비족의 족장이에요. 낭자와는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저는 공자님의 마음을 사랑해요. 겉모습이나 종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나요? 도깨비는 감동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편견 없이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은 월선이 처음이었거든요. 낭자,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낭자를 사랑하는 만큼 낭자의 행복을 생각해야 해요. 저와 함께하면 낭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이겨나가면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 다음 날 월선은 부모님께 자신의 최종 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분과 결혼하겠어요. 김진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월선아,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월선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분과 마음이 통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깨비와 아버지, 그분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제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월선아, 엄마는 내가 걱정되는구나. 도깨비와 결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니. 어머니, 저는 두렵지 않아요. 그분은 저를 해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저를 지켜주실 분이에요. 그때 마을의 최고 어른인 이 판서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판서님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으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김진사, 무슨 일이라더냐? 김진사는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판서님은 한참 생각하시더니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월선아, 정말로 그 도깨비를 사랑하느냐? 네, 판서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도깨비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하느냐? 네,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판서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사, 내가 젊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모든 경계가 무너진다고. 그리고 도깨비 중에도 선량한 존재들이 있다고 들었지. 하지만 판서님,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월선이의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한번 그 도깨비를 직접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 도깨비와의 결혼식과 신비한 신혼생활. 그날 밤 김진사 집 마당에는 마을의 주요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이 판서님을 비롯해 마을 이장, 훈장님, 그리고 몇몇 덕망 높은 어른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긴장한 얼굴로 도깨비의 등장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정중하게 모든 어른들께 큰 절을 올렸어요. 마을의 어른들께서 저를 만나고자 하신다니 영광입니다. 비록 제가 인간이 아니지만 예의를 지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깨비의 정중한 태도에 어른들은 조금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판서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바로 우리 월선이와 만나고 있다는 도깨비인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산에 사는 도깨비족의 족장입니다. 월선 낭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도깨비가 인간을 사랑한다니. 그것이 과연 진심인가? 도깨비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판서님, 저는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 월선 낭자 같은 분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의 순수한 마음, 따뜻한 인품, 그리고 편견 없는 사랑. 이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훈장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월선이와 결혼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저는 제 모든 능력을 다해 월선 낭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깨비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손을 한번 휘둘러 공중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냈고 다시 한번 손짓하자 달콤한 과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월선을 위한 아름다운 집을 공중에 그려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월선 낭자께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의 행복을 위해 쓰겠습니다. 어른들은 도깨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월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었거든요. 이 판서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선이의 마음도 확고하고 그대의 진심도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첫째, 월선이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말 것. 둘째, 마을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셋째, 월선이가 원할 때는 언제든 친정에 올 수 있게 할 것.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례 없는 결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식은 도깨비의 신통력으로 아름답게 치러졌어요. 마당에는 세상에 없는 꽃들이 피었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월선은 도깨비가 마련해준 신비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집은 깊은 산속에 있었지만 마법처럼 아름다웠어요. 사계절의 꽃이 동시에 피는 정원,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항상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는 집. 더욱 놀라운 것은 도깨비 남편의 배려였습니다. 그는 월선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어 주었고 월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절대 강요하지 않았고 월선의 의견을 항상 존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행복한 결말.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월선에게는 아름다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아름다움과 아버지의 신비한 능력을 모두 물려받았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 작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깨비 가족이 마을에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뭄이 들면 비를 내려주고 흉년이 들면 곡식을 나누어 주었거든요. 월선이가 정말 복받은 게 맞구나. 도깨비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었어.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월선은 종종 친정에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던 부모님도 이제는 사위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월선아, 내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어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은 저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김진사도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보니 내 선택이 옳았구나.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가르쳐 주었어. 어느 날 도깨비 남편이 월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월선아, 나에게는 너를 인간 세계에서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원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싶거든요. 도깨비 남편은 월선의 이런 모습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역시 내가 사랑한 사람답구나. 너의 이런 마음이 나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세월이 흘러 월선과 도깨비 남편은 여러 명의 아이를 낳고 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모두 착하고 지혜로웠으며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마을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에요. 월선이 늙어서도 도깨비 남편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그는 늙은 월선을 젊었을 때와 똑같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당신은 늙지 않아도 되는데 저 때문에. 월선아,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젊을 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월선이 세상을 떠날 때 도깨비 남편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월선이 떠난 후 도깨비는 그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마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대를 이어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어우야담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합니다. 월선이와 도깨비 남편처럼 진정한 사랑을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단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밝은 밤이면 마을 어디선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들의 사랑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어우야담에 실제로 기록된 도깨비와 처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월선의 용기 있는 선택과 도깨비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편견이나 경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젊으셨을 때 이런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상대방의 조건이나 외모보다는 마음을 보고 사랑하셨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월선처럼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도깨비 남편처럼 진심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 이런 사랑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는 착한 도깨비가 조선 농부를 구한 기적 실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